일단 저희 개발계획 수립 발표에 앞서서 김준 팀원이 저희 팀 활동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네오밸류 스콜레 익선동 프로젝트의 조세은, 김준, 천세별, 정경석으로 이루어진 B팀의 프로젝트명 감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맏언니 조세은, 그리고 저 김준, 그리고 막내 정경석, 그리고 둘째 언니 천세별로 총 4명으로 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팀원별 이제 역할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세은 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담당 및 작업을 직접 하셨고요. 이제 마무리에 PTA 일러스트 작업까지 전부 다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팀장님 밑에서 사이트 분석부터 컨셉 도출 그리고 구현하는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했고요. 정경석 팀원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의 컨셉 구조와 그리고 논리 구조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셨고요. 천세별 씨 같은 경우는 수지 분석을 담당하셨고, 특히나 이제 예상 수익 추산부터 CF 작성을 직접 하셨고, 이제 레퍼런스 같은 것들을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 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카이빙 자료는 한 슬라이드에 표현을 하였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사실 첫째 주에 팀장하고 저 그리고 지금은 나가신 분 3명이서만 하셔가지고 2월 13일에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상지 접수를 3차례 갔었고 컨셉 같은 거를 많이 회의를 초반부에 했었고요. 이후에 클래스 전후 시간과 그 다음에 따로 주말과 평일에 만나가지고 회의를 계속 진행을 했었고, 저희 감사하신 로컬스티치의 김수민 대표님의 회사 쪽도 이제 주말에 따로 방문해서 코칭도 들을 수 있었고요. 화상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만나기 힘들다는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화상회의를 하면서 사실 화상회의 하면서 자정 넘은 시간에도 하면서 밤낮 없이 회의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말과 평일을 이용해서 계속 밤샘 작업하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한 시간은 36일로 시간으로 따지면 864시간이었고요. 이 시간 동안 솔직히 한 달 반이 좀 짧다고 생각했는데 한 학기 그 이상의 시간을 같이 보낸 동료로서 너무 친해지고 좋은 시간을 보냈었고요. 이제 이런 기회를 주신 네오밸류 스콜레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팀 발표를 맡은 팀장 조세은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B팀 북한문화공간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간개발 계획에 앞서서 투자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선동은 특유의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평당 약 72명 꼴로 방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주요 방문층인 MZ세대를 고려하였을 때 이런 익선동 개발은 네오밸류의 어떤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저희 B팀은 네오밸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그리고 10년 동안의 운영 수익률인 28%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익선동은 어떤 동네일까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해보자면 익선동은 주거마을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한옥과 휴먼 스케일이라는 골목길인 독특한 하드웨어를 가진 상업 공간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술 문화인들의 어떤 예술 작업 공간에서 마치 개화기 시대를 연상시키는 이국적인 F&B 업종이 유입이 되면서 공간이 변모를 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취업 중심적인 소비 주체인 MZ세대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공간으로 비춰지면서 사랑받는 상권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요 공급 법칙에 기인을 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개성 있는 임차인은 상권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인이었기 때문에 특색 있는 공간 콘텐츠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유동인구 증가에 따라서 집가 상승분에 대해서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를 하게 되면 그 임차인들이 이제 퇴거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임차인들에게 오히려 지불 능력이 있게끔 만들어주자라는 그런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B팀은 이 젠트리피케이션 극복 방안을 크게 공간 컨텐츠와 파이낸싱으로 해결하고자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이 공간 컨텐츠적인 측면부터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많이 방문하는 주 타겟층인 이 MZ세대는 과연 우리는 어떤 세대일까라고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이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개인성이 강하고,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 50%가량이 1인 가구로 그렇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아파트에서 나고 자라다가 장성에서는 원룸으로 가는 그 기간까지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에서 살아온 세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익선동이 부흥하게 된 것도 어떤 콘크리트가 아닌 다른 하드웨어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MZ세대에 관한 키워드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즉 밀레니얼 세대는 어떤 취향은 있지만 개인적이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은 높기 때문에 자기 주거 공간이나 어떤 자기 생활 반경에서도 많은 그런 문화적인 경험을 쌓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에서 그런 제한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선동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주거 문화 DNA를 함께 결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주로 저희가 주로 본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집이라는 개념의 어떤 상업 공간이나 커뮤니티 공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의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약 605제곱미터의 대지 면적에 연면적 615제곱미터 정도 되는 개발 공간이 개발이 되겠고요. 그리고 취향, 가치 소비를 지향하지만 개인적인 이 2030 MZ세대들의 결핍과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집의 개념을 담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개발 컨셉을 담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해당 문화 공간은 함께 담소를 나누다, 소소한 이야기 꽃을 피우다라는 의미의 담소라고 네이밍을 진행을 했고요. 어떤 다채롭고 풍부한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BI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건축 매스는 본체와 별체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옥과 비한옥의 다양한 매스로 유형이 계획이 되고요. 이는 익선동 지구단위 계획을 준용을 해서 건축 매스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어떤 이에 따른 주차장 설치 면제라든지 한옥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간 안에 들어갈 테넌트들에 대해서 좀 선정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MZ세대를 위해서 이들에게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익선동 상권 내 로컬과의 어떤 융화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았고요. 이를 통해서 소팅된 테넌트들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1인 가구가 느끼는 결핍이 충족한 가능한 테넌트이고, 두 번째 유형으로는 이 MZ세대의 생활 양식을 반영을 해서 오토 테넌트를 임차시켰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오토 테넌트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A 이상의 펀딩이 진행된 스타트업인지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드리자면 하나의 큰 집에서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으며 어떤 이들에게 색다르거나 원했던 경험들을 제안할 수 있는 테넌트로 MD를 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본체와 별체로 건축물이 나누어지는데요. 본체와 별체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컨셉을 주었고, 각 본체와 별체 그리고 각 플로어마다의 어떤 이런 동선이 연계되게 되겠습니다. 각 층별 MD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주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조금 외주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경우에는 이제 친구를 집 앞에 데려갈 수 있는 바를 임차를 시켜서 그 동네에서 많은 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자 했고요. 또 별채 같은 경우에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새로운 주거 문화를 제시해주는 그런 1인 가구 편집샵을 임차시켜서 또 혼자 사는 삶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네오밸류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네오밸류가 주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그런 주거 문화나 또 새로운 도시 문화를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진행하는 방향이 이제 1인 가구, 밀레니얼, 주거 문화를 주 컨셉으로 다루게 되겠고요. 디렉토리 매거진과 같은 그런 1인 주거 전문 매거진과 협업을 할 수 있게끔 기획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앵커 스페이스라고 보실 수 있는 공간이 저기 있는 이제 그 거실 공간인데요. 이 경우에는 저희는 에이스 호텔과 같은 에이스 호텔의 로비 같은 공간을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공간의 구성이나 동선을 고려했을 때 본체 건물의 코어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 확보라든지
공간 프로그램의 풍부함을 위해서 저희는 이곳에 오토 테넌트인 레진 코믹스를 임차시켰습니다. 저희가 핸드폰으로만 보는 웹툰 같은 것들을 이제 만화책도 보고 실제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누구나 와서 작업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이 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레진 코믹스에서 인기 웹툰 작가와의 이런 대화라든지 어떤 다양한 드로잉 프로그램을 이런 오픈된 공간에서 기획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저희에게는 수익을 가져다주고 레진 코믹스에게는 어떤 고액의 건축비나 개발비 측면에서 세이브할 수 있게 그렇게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층 로비 옆에 있는 다른 기타 테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카페나 베이커리, 플라워샵을 임차시켜서 로비의 역할을 좀 더 풍부하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저 뒤에 있는 비아노 같은 경우에는 밀레니얼 세대가 저희는 맛있고 정갈한 그런 한식을 조금 접할 기회가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F&B 테넌트를 임차시키고 이 밖에 있는 정원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MD들이 유기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지금 슬라이드는 이제 2층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소비를 끌어당기는 그리고 돈을 이렇게 쓸어가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좁은 주거 공간에서 해오던 여러 가지 온라인 활동들을 실제로 오프라인화하여서 직접적으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토 테넌트인 와디즈와 클래스 101을 임차시켰고 리테일로는 러시 스파를 임차시켜서 어떤 새롭게 배우고 트렌드를 알고 그리고 가치를 깨닫고 펀딩하고 홍보하고 다양한 이런 휴식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개성 있는 임차인의 지불 능력 향상을 위한 금융 구조적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3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고요. 첫 번째 전략입니다. 이제 익선동 소비자들은 소비 단위가 이제 광역적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특색의 유인력이 보다 높은 요인으로 저희는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발 부지의 젠트리피케이션과 함께 지역적인 젠트리피케이션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어떤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서 폐쇄형 공모펀드를 발행을 해서 25%에 달하는 그 우선주를 이제 상인 협의체에게 우선 매입권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이제 임대료 책정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 경우에는 초과 누진 제도를 차 하나에 적용을 하였고요. 방식에 있어서 특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구간에서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이제 부가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이 되겠고요. 10평 기준으로 하였을 때 어떤 최대 매출을 1억 원으로 가정을 하였을 때 부분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을 하게 되면 평당 임대료가 임차인 매출의 25% 정도 선으로 이렇게 끊기게끔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임차인들의 월 매출을 추정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 월 임대 수익은 약 3,700만 원 정도 선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별채에 해당하는 라이프스타일 편집샵을 직 운영했을 때 영업이익을 추산한 내용이고요. 이 경우에는 월 8,800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자본이득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저희 7년차 운영 캡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3.61%가 나옵니다. 저희는 이제 초과 누진 월세제와 그리고 폐쇄형 공모펀드를 통해서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초과 자본 이득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요. 이로써 운영 수익을 배제하고도 연평균 요구 수익률이 7%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B팀의 문화공간 담소는 어떤 집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일단 구축을 하고 현 세대에 걸맞는 그런 밀레니얼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수립을 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익선동의 마을의 호스트로서 어떤 고객들에게 로컬을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호스피탈리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